이 광활한 우주 속에 빛나는 점 하나.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우리뿐일까? 이 질문은 신화와 상상력의 영역을 넘어 이제 인류 지성의 최전선에서 가장 진지하게 탐구되는 과학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우리 은하, 그리고 다시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 이상 존재하는 우주. 이 거대한 시공간 속에서 생명이 오직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따라 가장 깊은 우주와 가장 논쟁적인 현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인류의 질문을 과학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 안에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지적 문명의 수를 추정하죠. 별의 생성률에서부터 그 별이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일 확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성을 갖추고 기술을 발전시킬 확률까지. 과거에는 대부분의 변수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같은 행성 사냥꾼들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행성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특히 골디락스 존이라 불리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행성들도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체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것을 지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심해 열수구부터 얼어붙은 남극의 빙하, 심지어 원자로 내부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이런 극한 미생물의 존재는 생명의 가능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인류의 탐사는 화성의 마른 강바닥과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여 왔지만 의미 있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가 먼 우주가 아닌 바로 우리 하늘에서 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2017년 뉴욕타임스의 폭로 기사는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미확인 공중 현상, 즉 UAP를 연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2004년 니미츠호 사건이 있습니다. 숙련된 해군 조종사들은 기존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비행체를 목격했습니다. 날개도 엔진도 없는 이 틱택 형태의 물체는 초음 속으로 비행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회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장비인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전투기의 적외선 카메라에 명백히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이후 긴발 고페스트 등 추가 영상이 공개되었고 미 의회는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조종사와 정보요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들이 보여주는 5가지 특징, 즉 순간가속, 초음속 비행, 저피탐성, 다중매체 이동,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추진력의 부재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UAP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무엇인가에서 어디에서 왔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가능성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가리키고 UAP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던진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고려하면 수많은 문명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 탄생했어야 하고 그들의 흔적이 우주 곳곳에 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위대한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첫째, 위대한 필터 가설입니다. 생명이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고 우주로 팽창하는 과정에 넘기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필터가 생명의 탄생 단계에 있다면 우주의 생명 자체가 드문 것이고 만약 기술 발전 단계에 있다면 대부분의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암울한 결론에 이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필터를 아직 만나지 않은 운 좋은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동물원 가설입니다. 고등 문명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자연보호구역의 동물을 관찰하듯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설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섬뜩한 어두운 숲 가설이 있습니다.
우주는 사냥꾼들로 가득한 어두운 숲과 같아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곧 다른 문명이 공격 대상이 되어 파괴를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설들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 즉 잠재적 가능성과 명백한 증거의 부재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맨눈으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인류는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수십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생명 활동의 증거인 산소와 메탄이 함께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이 여전히 우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이 놓쳤을지 모를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UAP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역력 이상현상 조사 사무소 AARO를 설립하여 군사 자산과 정보기관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모와 추측의 시대를 지나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 미스터리에 접근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답은 아직 멀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미지의 바다를 마주한 탐험가와 같습니다. 저 너머에 새로운 대륙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끝없는 바다만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답을 찾든 찾지 못하든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UAP 현상이 외계 증거이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든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 기술의 산물이든 그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우리의 과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안에 서 있습니다. 저 너머에서 오는 신호는 아직 희미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탐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가장 위대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외계 생명은 존재하는가? UAP는 무엇인가? 우주는 왜 이토록 조용한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추측이 아닌 증거로, 믿음이 아닌 데이터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실제로 별을 향해 내디뎠던 그 역사적인 순간조차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 밖다른 천체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 숨죽여 지켜본 이 순간은 냉전 시대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이뤄낸 위대한 승리이자 인류 지성의 개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고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 어떤 이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은 아니었을까? 인류는 정말 달에 갔던 것일까?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켰고 달 착륙 음모론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바람 없는 달에서 펄럭이는 성조기, 칠흑 같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별들, 제각각인 그림자의 방향. 음모론자들은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NASA가 전 세계를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의혹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주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969년으로 돌아가 음모론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해 오직 과학적 사실과 물리 법칙에 근거하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여정, 그 진실을 향한 탐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음모론의 시작과 끝에 항상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바로 달에 꽂힌 성조기죠.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펄럭일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깃발에는 간단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NASA의 과학자들은 깃발이 진공 상태에서 축 늘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의 윗단에 수평 지지대를 넣어 펼쳐진 모양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죠. 우리가 보는 깃발의 펄럭임은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관성입니다. 우주비행사가 깃대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고 비틀었을 때 그 힘이 깃발에 전달된 것입니다. 지구였다면 공기 저항 때문에 금방 멈췄을 이 움직임이 아무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의 달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죠. 마치 한번 흔들린 커튼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진공 상태이기에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물리 현상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바로 사라진 별입니다. 검은 장막 같은 달의 하늘. 왜 그 많던 별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대기가 없어 더 선명해야 할 별들이 사라진 것은 스튜디오의 검은 배경 천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사진 촬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노출을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눈은 매우 뛰어나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카메라는 한 번에 적정한 양의 빛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에 친구를 찍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카메라를 설정하면 주변의 어두운 배경과 하늘의 희미한 별빛은 거의 찍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을 찍기 위해 노출을 올리면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날아가 버리겠죠. 달 표면은 태양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대한 반사판과 같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우주복과 달 표면을 제대로 담기 위해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매우 빠르게, 조리개는 좁게 설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설정에서는 어둡고 희미한 별빛이 필름에 기록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찍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음모론자들은 바로 이 그림자에서 조작의 증거를 찾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바위의 그림자와 우주비행사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단 하나의 광원만 있다면 모든 그림자는 나란히 평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스튜디오 조명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 주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근법과 지형입니다. 우리는 평행한 두 개의 철길이 멀어질수록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익숙합니다. 달 표면은 스튜디오 바닥처럼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언덕과 분화구 바위로 가득한 울퉁불퉁한 공간이죠. 이런 굴곡진 지형 위에서는 단일 광원에 의해 생긴 그림자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평행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 뇌가 2차원의 사진을 보고 3차원의 공간을 해석하면서 생기는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또 다른 의문입니다. 착륙선의 그늘 속에 서 있는 우주비행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태양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마치 촬영장의 반사판처럼 무언가가 그를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자연 반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비행사가 딛고 서 있는 달 표면 그 자체입니다. 달을 덮고 있는 미세한 흙먼지, 레골리스는 햇빛을 매우 잘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이 레골리스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늘진 곳까지 환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사판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 우주비행사의 새하얀 우주복입니다. 이 우주복 역시 햇빛을 반사해 어두운 부분에 빛을 채워주는 필-라이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별도의 조명 장비가 필요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맑은 날 나무 그늘 아래를 보면 새파랗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눈이 하늘의 푸른빛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달에서 일어난 일은 이와 똑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학 현상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착륙선이 내려앉은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을 찾습니다. 강력한 로켓을 분사하며 착륙했다면 착륙선 아래에는 마땅히 깊은 분화구가 패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착륙 지점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마치 크레인으로 살포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지구의 환경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지구에서는 로켓이 내뿜는 가스가 주변 공기에 부딪히고 압축되면서 강력한 한 줄기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로켓의 배기가스가
아무런 방해 없이 부채꼴처럼 넓게 퍼져나가게 되죠. 게다가 착륙 직전 우주 비행사들은 착륙선의 엔진 출력을 약 30% 수준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힘이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표면의 먼지를 수평 방향으로 날려버릴 수는 있었지만 땅을 깊게 파일 만큼의 압력은 집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레이터가 없는 것이야말로 달이 진공 상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발자국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발자국.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마치 해변에 젖은 모래를 밟은 것처럼 말이죠.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달의 먼지가 어떻게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달의 흙 레골리스의 독특한 형태에 있습니다. 지구의 모래는 수억 년간 바람과 물에 씻기며 입자가 둥글둥글하게 마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와 물이 없는 달의 흙은 수십억 년 동안 운석과 충돌하며 부서진 암석의 파편 그대로 매우 날카롭고 각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둥근 구슬과 각설탕이 있습니다. 둥근 구슬은 서로 미끄러져 형태를 잡기 어렵지만 각진 설탕은 서로의 각이 맞물리며 단단한 구조를 만듭니다. 달의 레골리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각진 입자들이 서로 꽉 맞물려 놀라울 정도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진공 상태라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입자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할 공기조차 없기 때문에 한번 가해진 압력에 의해 찍힌 형태는 수백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선명한 발자국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달에 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모론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점들이 과학적 원리로 충분히 설명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방어를 넘어 달 착륙이 100% 사실일 수밖에 없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382kg의 달 암석 월석입니다. 이 돌멩이들은 그 자체로 달의 역사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입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 월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월석은 지구의 어떤 암석과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에 의한 변성 작용 흔적이 전혀 없고 수십억 년간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독특한 동위원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진공 상태에서만 생길 수 있는 미세 운석들의 충돌 흔적이 가득합니다. 1960년대 기술로는 고사하고 현대의 기술로도 지구상에서 이런 암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 표면에서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바로 레이저 반사경입니다. 아폴로 11, 14, 15 우주비행사들은 달 표면에 이 특수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는 이 거울을 향해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거울에 맞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오차 범위까지 알아낼 수 있죠. 이 실험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에 가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저 거울을 그곳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증거입니다. 2009년 NASA는 달 정찰 위성 에라로를 발사했습니다. 에라로는 고성능 카메라로 달 표면 전체를 정밀하게 촬영했고 마침내 아폴로 착륙 지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남겨두고 온 착륙선의 하단부 과학 장비들 그리고 인류가 달 위에 새겼던 첫 발자국과 월면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펄럭이는 깃발, 사라진 별, 제각각인 그림자, 그리고 선명한 발자국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의혹들은 결국 우주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달에는 음모의 증거가 아닌 진공과 무중력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이라는 자연의 법칙만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 착륙 음모론을 믿는 것은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40만 명의 사람들의 땀과 헌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 모를 엔지니어부터 관제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우주비행사들까지
달 착륙은 어느 한 명의 천재나 리더가 아닌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여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인류가 달 위에서 마주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월석도 새로운 기술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어두운 우주 속에서 홀로 푸르게 빛나는 우리의 고향,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경도 이념도 보이지 않는 저 작고 푸른 행성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달 착륙은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상상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이제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해 그리고 더 먼 화성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도약의 역사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쓰여질 때 비로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